잠시 7시에는 이화여대 프렌디오에서 이화 우체국을 보내드립니다. 시들어가는 건 후회 없지는 않겠죠. 절대 쉽지도 않겠죠. 그래도 찬바람이 부는 거리에 아무 일도 나지 않는 떨림이 가득하네요. 난 오늘도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요. 저녁 너머에 날 기다리는 그대가 서 있다 생각하다가 이만 줄이는 건 너무도 아름다워. 또다시 오지 않을 날들이여 한 폭의 그림 같은 모습이여. 눈을 감는 순간에도 난 그댈 생각하겠어. 끝없이 떨어지고 있는 듯한 기분은 나도 알 수 없는 일이고 말이 없는 고독이 또 찾아오는 날일 때 저녁 너머에 날 기다리는 그대가 서 있다 생각하다가 한숨을 쉬는 건 그래도 아름다워. 또다시 오지 않을 날들이여 한 폭의 그림 같은 모습이여. 눈을 감는 순간에도 난 그댈 생각하겠어. 누군간 슬프다고 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걸 알기에 긴 꿈을 꾸는 순간에도 난 그댈 떠올리다가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이화 우체국을 여는 프렌디오 DJ 김연아 박은진입니다. 프렌디오가 7월에 첫 방송으로 산뜻하게 돌아왔습니다. 진짜 그러고 보니까 1년의 절반이 벌써 다 갔네요. 어느덧 공식적인 여름의 시작인 7월인데 현디는 어떤 마음으로 여름을 준비하고 있나요? 사실 여름에는 너무 덥다 보니까 사람이 이 더위에 지쳐가지고 늘어지기가 쉽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일정하게 생활 패턴도 유지하고 네 그렇게 바지런히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데 대단하시네요. 맞아요.
근데 7월이라는 건 이제 약간 상반기가 다 지나갔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어느새 1년에 2분의 1이 지나갔어요. 아, 실감이 안 나네요, 정말. 맞아요. 혹시 은디는 상반기에 했던 것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무언가가 있나요? 저는 이제 이전 화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활동이기도 한데 이화투데이 리포터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 활동을 1학년 때부터 되게 하고 싶었던 활동이었어서 그 활동을 열심히 했던 게 1학기 때 가장 기억에 가장 남는 기억에. 일인 것 같아요. 현디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뭔가요? 저는 뭐니 뭐니 해도 프렌디오인 것 같습니다. 아, 은디 프렌디오를 아니죠. 프렌디오는 영순이인 거죠. 아 그렇죠. 저는 상반기부터 이제 저희 프렌디오 10기가 마포 송출을 하면서 진짜 다양한 방송으로 청취자분들을 만나게 됐잖아요. 맞죠. 네, 그게 가장 뿌듯하고 보람차고 또 신기했던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오늘 방송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1부 띵용 편지 왔어요에서는 어떻게 하면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고민 중인 새내기의 사연, 완벽주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청취자분의 사연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지금 뭐하죠? 에서는 이열치열 페스티벌을 주제로 레츠락 페스티벌, 잔다리 페스타, 그리고 서울국제 대한영상예술 페스티벌까지 다가오는 여름과 가을에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 3부 함께 교란교란에서는 홍익대 건축학과 김민수님을 게스트로 모셔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착한 사연 편지들을 읽으러 사서함의 문을 같이 열어볼까요? 그 전에 레드벨벳의 아이스크림 케이크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햇살 눈부신 남가로운 휴일 예쁜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난 집에 나섰지 그 노래 나오지 넌 나를 바라본 넋을 놓고 또 봐 네 맘을 사로잡아버린 그 순간 떨리는 목소리 네 맘의 목소리 또 반짝이는 종소리가 울리지 지수의 달콤한 그런 아이스크림 케이크 특별해진 오늘에 어울리는 맛으로 빛깔이 묻은 아이스크림 백 네 가슴 두근거려 내게 다가오겠죠 It's so tasty Come and chase me 못 참겠어 아이스크림 오늘의 사연이 도착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닉네임 푸르푸르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푸릇푸릇한 20살 1학년 대학생입니다. 저는 MBTI 대문자 E 성격의 소유자인데다가 초등학생 때부터 활발한 아이라는 말을 꾸준히 들어온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못하는 일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가만히 앉아서 지루하게 있는 일 같아요. 그래서 이번 방학에도 종강을 하자마자 국내 여행도 다녀오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드라마 정주행까지 마쳤습니다. 근데 말이죠. 제가 아직 1학년이라 그런지 방학에 공부하지 않는 제 자신이 영 어색하게 느껴져요. 고등학생 때는 방학 때마다 학원 특강 수업에 치여서 스터디 카페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었거든요. 여름에 이 시간을 작년과는 다르게 보낸다는 게 아무래도 좀 어색합니다. 그런데 공부할 것을 막상 찾아보니 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다음 학기 시간표도 모르는데 예습을 할 수도 없고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1학년 때 무조건 노르라는 대답만 돌아와서 공부를 안 하고 있기는 한데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뭔가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런 걸 안 하고 논다고 해도 뭐라고 놀면 좋을지도 잘 모르겠고요. 매일 침대에 누워 SNS만 하는 걸 정말 잘 노는 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현디와 은디는 1학년 방학 때 뭘 하셨었나요? 이 황금 같은 여름방학을 무얼 해야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트와이스의 Like a Free 신청합니다. 대학에 들어와 맞는 첫 방학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시다는 새내기 푸르푸르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진짜 사실 저도 새내기 때는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다들 공부하지 말고 놀라는데 아 진짜 놀아도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1학년 첫 방학을 보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청취자분들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은디는 첫 여름방학 때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그냥 추천 한번 드리자면은 공모전에 나가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수상 여부랑 상관이 없이 큰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는 경험 자체가 앞으로의 학교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험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중에 멋진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소하게 배운 것들이 또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보완이 돼서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우선 도전이라도 해보는 맞죠.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디는 어떤가요? 저는 사실 1학년 여름방학 때 뭘 했는지 이렇게 다시 돌이켜봤거든요. 근데 반절은 열심히 누워서 뒹굴뒹굴하면서 보냈고 나머지 반절은 그래도 평소에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우리 학교 박물관 도슨트를 하면서 그리고 또 좀 미뤄놨던 책 읽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묘하게 다시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 첫 반절을 좀 너무 누워있지만 말고 세상 밖에서 그냥 공모전 이런 거 거창한 거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좀 세상 밖으로 나가서 여기저기 뭐 보고 싶었던 영화나 전시회라도 좀 보러 다니고 그래서 좀 여러 경험을 직접 많이 해봤으면 좋았겠다라는 후회가 남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 고등학교 공부를 언급하셨잖아요. 안 하니까 헛헛하다고 그런 약간 책상에 앉아서 막 하는 공부를 개인적으로는 꼭 해야 되나 싶어요. 솔직히 첫 여름방학 때는. 맞아요. 그래서 뭔가 헛헛함과 어색함 때문이라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생산적인 활동을 해도 꼭 생산적인 활동이라는 게 꼭 거창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필요성을 가져서 내가 진짜 능동적인 자세로 무언가를 하면 그게 아까 은디가 공모전 말했듯이 약간 다 경험이 된다.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생산적인 활동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좀 여러 가지에 많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저는 이제 현디가 책 하니까 생각이 났던 건데 저도 이제 소소하게 책 읽기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종류랑 상관이 없이 그냥 끌리는 책을 고르고 맞아요. 읽어보는 거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에세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직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에세이를 읽어보면 약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맞아요. 직종만의 특징이나 또 어려운 점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되고 또 동기부여도 돼서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잘 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맞아요. 이게 사람입니다. 진짜 중요해요. 네, 아까 사연자님께서도 잘 쉬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아예 SNS나 유튜브를 하루 정도 멈추고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건데 당일치기 여행을 가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진짜 것 같아요. 대학생 때도 할 수 있는 그런 로망이죠. 맞아요. 이게 되게 낯선 곳이잖아요. 새로운 공간이 주는 설렘이 정말 두고두고 좋은 추억으로 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일치기 여행은 정말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맞아요. 또 고등학생 때 해봤던 책 읽기도 약간 대학생 때 약간 독후감 같은 거 써야 된다는 압박감 없이 읽으면 또 다르고 맞아요. 여행도 고등학교 때 다니는 여행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일 거고 진짜 이번에 사연자님께서 저희의 코멘트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연자님께서 가만히 앉아있는 걸 제일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걱정이 안 되거든요. 알아서 착착 밖에 나가서 여러 경험 해보시면서 충분히 여름방학 잘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응원할게요. 네, 그럼 푸르푸르님의 신청곡 트와이스의 Like a Fool 듣고 두 번째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찾아놨었던 내 맘속에 돌을 던졌던 넌 나만
다음으로 닉네임 러브러브님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프렌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2학년 대학생입니다. 제가 프렌디오에 털어놓고 싶은 고민은 바로 완벽주의에 관한 건데요. 마치 단짝처럼 중학생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제 곁을 떠나지 않는 이 완벽주의는 저에게 강점이 될 때도 있었어요. 완벽을 추구하는 만큼 무슨 일을 하든 꼭 우수한 결과를 보장하게 해주었으니까요. 그러나 대학에 온 이후부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완벽주의가 저에게 독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뭐냐면 점점 시작하는 일이 두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는 기말 시험이 하루에 다 몰려 있어서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해봤자 1회독도 다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예 포기하는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가는 게 하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저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완벽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때 당시엔 더 컸던 것 같아요. 휴, 덕분에 저는 시험을 시원하게 말아먹고 다음 학기에 2과목이나 재수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공부했다면 재수강까지는 안 해도 됐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이런 실패를 겪고 나니 오히려 강박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더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서 같은 일이 생기는 걸 막아야 한다는 생각?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고민 때문에 부쩍 답답한 요즘 저는 대체 뭘 해야 하는 걸까요? 신청곡으로 영케이의 내추럴 틀어주세요. 완벽주의 때문에 아주 쓴 경험을 하고 난 뒤 강박이 더 심해지셨다는 러브러브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은디는 완벽주의. 어떤 편인가요? 완벽주의 있으신 편인가요? 저도 사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쪽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사실 심해져서 약간 강박에 가까운 수준이 되면 정말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완벽주의를 이겨내려면 우선은 시작을 하는 게 어떻게 되든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완벽이라는 게 사람한테는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사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례를 한번 빌려서 얘기를 해보자면 시험 공부에 있어서 완벽이라는 거는 사실 저는 맞아요. 도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벽에 가까워질 수는 있겠죠. 근데 완벽에 아예 도달을 한다? 맞아요. 사실 저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벽을 추구하다가 시험 공부를 시작하지 않으셔서 재수강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완벽을 추구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는 게 완벽을 추구하다가 시험 공부를 시작도 못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낫다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적절한 수준에 잘하고 싶은 마음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지나친 완벽주의는 오히려 완벽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사실 저는 사연자님의 이 사연이 제가 쓴 건 줄 알았을 정도로 저도 강박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사실 저도 머리로는 너무 잘 알아요. 세상에 완벽 같은 거 없다고. 그걸 너무 잘 아는데 그래도 너무 완벽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니까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것 같으면 전 진짜 막 시작도 막 미루고 무한정으로 막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진짜 제가 이 사연을 읽으면서 약간 자기 반성도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무한정으로 계속 미룰까 이걸 되게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일단 성향 자체가 뭔가 정석대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대강하고 넘어가는 건 약간 너무 내키지가 않고 그리고 진짜 내가 욕심도 크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설정한 기준에 조금이라도 엇나간다? 하면 약간 포기하고 싶어지고 다 엎어버리고 싶고 약간 이런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약간 은디가 말한 대로 시작하는 거 진짜 중요한 거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뭔가 내 기준에서 어긋나면은 그래도 뭔가 싫은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완벽을 당장 100% 버리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고 대신 뭔가 완벽의 대상을 바꿔본다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시험을 준비할 때 이 시험 범위 전체를 막 다 완벽하게 막 10회독을 하겠어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시험 기간 안에 잘 이것들을 한번 1회독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런 식으로 약간 강도를 낮춰도 좋고요. 아니면 뭐 과제 마감 기한을 잘 지킨다 이거에 완벽을 기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과제물 자체보다는 마감 기한에 잘 내기만 해도 완벽하게 한 거고 성공한 거다라는 식으로 좀 더 마인드를 풀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은디는 또
저는 사실 이제 사연자님께 조금은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맞아요. 드리고 싶어요. 사실 다른 것보다도 완벽주의가 너무 심하면 사연자분이 힘드실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사연자분이 조금 더 편안한 상태가 되시려면 완벽주의 성향을 조금씩은 내려놓으려고 노력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완벽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맞아요. 잘 해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도 약간 완벽주의에 내가 빠질 것 같을 때 하는 생각이 약간 뭐 어때? 맞아요. 아, 뭐 10회도 못하면 어때? 1회도 했는데 뭐 어때? 약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사연자님께서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강박을 조금씩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연자님의 신청곡 영케이의 내추럴 듣고 2부 지금 뭐 하죠?로 돌아올게요. You love me 그런 질문 따윈 해봤자 시간 낭비 네가 하지마 Or something like what You love me 몇십 년이 지난 뒤 그때도 똑같이 있을 거니까 불안해하지 말아줘 날 믿어줘 I'll be here for you 이제 맘 편히 있어줘 안심해줘 I'll be there for you 당연히 사랑이 숨쉬듯이 또 밥 먹듯이 생각할 필요 없이 It's natural 당연히 있을게 매일같이 시간같이 힘들일 필요 없이 It's natural Do you love me 대체 언제까지 묻고 있을 건지 근데 괜찮아 I'll just make you believe until you believe continue to repeat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당연히 사랑이 숨쉬듯이 또 밥 먹듯이 생각할 필요 없이 It's natural 당연히 있을게 매일같이 시간같이 힘들일 필요 없이 It's natural 네, 영케이의 내추럴 듣고 2부 지금 뭐 하죠?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벌써 초여름이죠. 7월이 시작됐을 뿐인데 아니 너무 더워요. 8월에는 어쩌려고 그러는지. 그러니까요. 아, 진짜. 그래도 여름에는 개인적으로 이겨내는 방법이 물론 더 시원한 걸 먹거나 아니면 그런 곳에 가거나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정면 승부가 또 답이 아니겠습니까? 이열치열이 좋지 않을까요? 그쵸. 아, 저 안 그래도 지금 뜨끈한 닭백숙을 먹고 싶어요. 아, 괜히 그쵸. 몸보신해야 돼요. 괜히 복날에 막 음. 삼계탕 이런 걸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강하게 마인드를 갖고 진짜 삼계탕 먹으러 가고 찜질방 가고 이래야 좀 더 8월에 거뜬히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근데 이런 이열치열도 있지만 아니 마포구에 열리는 페스티벌이 있다던데 여기에 가서 뜨겁게 즐기는 것도 맞아요. 이열치열의 일종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혹시 은디는 페스티벌 같은 데 가보신 경험 있나요? 사실 저는 가본 적은 없는데 이제 영상 같은 걸 보면은 페스티벌 영상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와, 한 번쯤은 여기서 진짜 뛰어놀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여름 페스티벌은 가본 적이 없는데 저는 한 4월 말쯤에 페스티벌을 한번 갔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그 페스티벌 라인업에 하현상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페스티벌에 우리 이화우체국 오프닝 곡인 어떤 이의 편지, 네, 그 노래를 불러주셔가지고 우와, 제가 대박.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고 막 그래서 진짜 앞으로도 페스티벌에 자주 놀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그러면 또 마포구에서 열리는 페스티벌 한번 알아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첫 번째 페스티벌은 레츠락 페스티벌인데요. 2007년에 고려대학교 녹지운동장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매해 장소가 변경되다가 2010년 4회부터는 전에 소개드렸던 난지 한강공원에서 개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은디 저번에 난지 한강공원 놀러 갔다 하지 않았었나요? 저희가 소개드린 이후로 한번 놀러 갔다고. 맞아요. 놀러 갔다 왔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또 페스티벌까지 열린다 하면 그러니까요. 정말 안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또 2014년부터는 두 개의 무대가 운영되는데요. 어쿠스틱의 감성적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는 러브 스테이지에, 즐겁고 신나는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는 피스 스테이지에서 관객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무려 3만여 명의 관객이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이 락만 공연할 거라는 착각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냐? 발라드 가수들도 오기 때문인데요. 작년에는 자우림, 국카스텐에 이어서 건진아와 적재현님까지도 왔다고 합니다. 유명 아티스트 초청은 물론 수많은 인디 아티스트를 배출하기도 한다니까요. 또 매년 9월 이틀간 개최되니까 9월까지 한번 기다리셨다가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 은디는 여기 러브 스테이지랑 피스 스테이지가 있잖아요. 네. 혹시 어느 쪽에 더 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약간 페스티벌 하면은 그래도 신나는 이미지가 더 먼저 떠올라서 맞아요. 피스 스테이지를 가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디는 어떤가요? 저도 사실 저는 막 사운드가 꽉 차는 그런 음악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피스 스테이지에 한 표를 던지고 싶은데요. 같이 가서 피스 스테이지를 가면 되겠네요. 근데 또 러브 스테이지도 약간 해가 저물었을 딱 그 시점에서 발라드 음악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되게 맞아요.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페스티벌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다음 페스티벌은 잔다리 페스타인데요. 2012년부터 서울 홍대에서 시작된 록 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홍대 내 다양한 클럽과 라이브 공연장에서 진행되는데요. 여러 장소에서 끊임없이 공연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여러 공연장을 찾아다니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서 잔다리라는 말이 대체 어떤 말일까요? 이 잔다리라는 게 지금의 서교동의 옛 지명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작은 다리를 의미하는데 아티스트와 관객, 기획자, 제작자 그리고 해외에 다리를 놓겠다는 이 당찬 포부가 드러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의미가 다 있었네요. 네, 이 잔다리 페스타에서는 록, 힙합, 일렉트로닉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온다고 하는데요. 특히 국내의 뮤지션들이 고루 참여한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나상현 씨 밴드 이날치가 무대에 우와. 섰고요. 공연이 전부는 아니죠. 공식 쇼케이스와 해외 각 나라 음악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스페셜 쇼케이스, 세계의 각 라이브 음악과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컨퍼런스도 열린다고 합니다. 와, 진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리고 뮤지션, 음악산업 관계자, 일반 관객이 한 공간에 어우러져서 새로운 음악을 접하고 서로 소통하며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름값을 실제로 하는 네. 페스티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네요. 아니 저는 또 일렉트로닉 장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렉트로닉을 하는 페스티벌도 있다니 너무너무 가보고 싶습니다. 그니까요. 너무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음악과 관련된 사람들이 소통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 맞아요. 되게 큰 메리트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음악 쪽에 이제 업계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되게 가봐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 페스티벌 한번 소개드려 볼까요? 네, 그 다음 페스티벌은 서울국제 대한영상예술 페스티벌인데요. 네마프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영화와 전시를 함께 선보이는 예술 축제인데요. 2000년에 인디비디오 페스티벌로 시작되어서 개최 20주년인 2020년에는 현재 이름으로 행사명을 새롭게 변경했다고 합니다. 네, 서울국제대한영상예술 페스티벌은 이제 매년 8월 약 10일간 진행되는데요. 서울 마포구 일대 홍대 앞 KTNG 상상마당 등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한영상예술이란 뭘까 궁금하신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기존 영상예술이 갖추지 못한 대안적 시각과 탈장르적 소통의 형식을 중시하는 예술, 인권, 젠더, 예술 감수성을 가진 작품들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네, 행사는 크게 5개로 구성되는데요. 시내 미디어 큐레이팅 포럼, 대한 영상예술 선정 프로그램, 네마프 미디어 아트 포럼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대한 영상예술 선정 프로그램은 국내 부분, 글로컬 부문, 장편 부문으로 나누어서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매년 주제를 달리하고 있는데요. 작년의 주제는 안전한 신체의 확장이었다고 해요. 올해는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네마프가 열릴지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 특히 생각보다 인권, 막 젠더, 예술 감수성까지 되게 다양하게 다뤄서 뭔가 예술을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예술의 다른 분야를 많이 접목시켜 놓은 느낌?
그래서 뭔가 예술에 대한 시야가 넓어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또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저는 이제 영화와 전시를 함께 선보인다는 게 되게 색다르게 맞아요. 느껴졌는데 항상 영화면 영화, 전시면 전시 이렇게 따로따로만 봤었는데 이걸 함께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선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마포구에서 이렇게 다양한 페스티벌이 열리는 줄 저는 처음 알았는데요. 제가 저번 4월을 계기로 약간 페스티벌을 또 가고 싶어서 네, 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또 여기에 있는 페스티벌도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고 청취자분들도 이제 마음에 드는 페스티벌을 골라서 한번 가보시는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크래비티의 파리락 듣고 게스트와 함께 3부로 돌아올게요. Let's go. Hey, let me show ya. 볼륨을 더 올려. 지루했던 여길 뚫고 가. I'm ready. 고개 들어봐 바람을 타고 올라. 뜨거워진 이 기류 그대로. You know. We don't break it down. 오늘만큼은 신나게 놀아 break free. Gotta get down to this beat. 그 무엇도 내 발품이 down. Yeah. 방해 따윈 you can't kill my vibe. Yeah. 번지는 환호성 보다 빨리 슈퍼소닉 몰래 on me Let's spin this time 너를 괴롭히던 걱정 따윈 내일로 밟아본 적 없는 그곳까지 하여 Cause the night has just begun We don't stop, we don't stop, we don't stop till the party's over Just turn it up, 내 어지럽게 do it again Party rock, party rock, party rock 다 여기 모여 Just turn it up, 더 뜨겁게 똑똑 혹시 여기 유아우체국 맞나요? 소포 붙이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우체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20학번 김민수입니다. 와. 와, 만나서 반갑습니다, 민수님. 이 시간은 청춘의 한 페이지를 열심히 써내려가고 계신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그럼 푸른 봄 청춘을 보내고 있는 김민수님,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재학 중인 김민수라고 합니다. 현재 저희 건축단과대학 한국건축학회인 고즈넉한과 그다음에 인별그램 예술 매거진 동아리인 그르르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민수님. 혹시 막 떨리고 그러시진 않으시죠? 이게 생각보다 많이 떨리네요. 제가 이게 머릿속으로 여러 번 연습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도 이제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떨립니다. 네, 그래도 떨리는 마음을 잘 잡고 파이팅해서 저희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민수님을 알아가기 위한 본격적인 토크로 넘어가 볼 텐데요. 민수님 하면 아무래도 건축학과 관련 질문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건축학과는 어떤 학과인지,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홍익대학교 건축학과는 건축 디자인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에서도 이제 한 학기에 한 번씩 스튜디오라는 과목을 두어서 저희가 직접 디자인을 해보고 그다음 교수님과 저희의 그 디자인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밖에도 저희가 그 건축 디자인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건축 역사 그리고 건축 이제 철학 혹은 이제 구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건축학과를 택하게 되신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 건축학과가요. 그 되게 미술 쪽에 되게 연관이 깊잖아요. 네, 제가 옛날부터 미술을 좋아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홍대 자율학과로 들어갔어요. 아, 자율학과로요? 그래서 자율학과 이제 그거를 좀 많이 사용해서 목조 가구학과 수업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예술학과 수업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건축학과 수업도 들어보고 이제 여러 가지 들어봤는데 그중에서 건축학과가 제일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네. 하게 되었습니다. 미술 관련된 과들을 다 들어보신 다음에 가장 잘 맞는 건축학과를 선택하신 거죠? 다는 아니고요. 아, 네, 그 많이 일부분, 전반적으로.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건축학과 관련 전공 수업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수업이 있다면 혹시 어떤 수업일까요? 저번 학기였죠. 2학년 2학기 때 있는 가구 디자인 수업을 제가 정말 재밌게 들었거든요. 네. 가구 디자인 수업이 처음에는 그 초반에 가구 역사에 대해서 배워요. 가구란 무엇인지, 그다음에 가구가 어떤 트렌드로 이제 점점 변해왔는지 그런 걸 배우고
이제 실제로 자기가 중후반에 이제 학기 중후반에는 자기가 직접 디자인을 하고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직접 디자인을 하면서 되게 많은 걸 배우게 돼요. 네. 이게 의자 현재 앉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의자가 조금만 높아져도 이게 되게 티가 많이 나는 거 알고 계시나요? 저는 몰랐어요. 이게 진짜 한 5cm 높아지면은 이게 바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그 가구 디자인 수업 배우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건축도 되게 사람 몸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쵸. 이걸 휴먼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그 휴먼 스케일을 좀 더 배우고 좀 더 이제 체득하는데 되게 많은 그 도움을 주었던 수업이었습니다. 휴먼 스케일이라 되게 멋있는 단어를 사용해 주셨는데요. 네, 진짜 확실히 그 섬세한 하나하나를 다 신경 써야 된다는 게 그 몇 센치의 오차가 되게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게 네, 그쵸. 되게 근데 흥미롭네요. 근데 건물을 또 만들 때는 생각보다 이거를 신경을 안 쓰게 된단 말이죠. 의자보다는 덜 섬세하니까요. 그렇죠. 한 미터 단위나 아니면 해봤자 뭐 10cm 단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좀 더 이 수업을 통해서 좀 더 작게 신경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더 생각을 디테일한 했었어요. 그걸 요령을 익히신 거군요. 네, 맞아요. 네, 건축학과 하면은 아무래도 밤을 샌다는 이미지가 참 강한데요. 맞아요. 진짜로 건축학과가 얼마나 밤을 많이 새는지, 그리고 건축학과가 밤을 특히 그렇게 새는 이유가 있는지 어떻게 민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주에 한 번은 새는 것 같아요. 아이고야.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스튜디오라는 수업이 저희가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게 3학점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일주일에 2번 네. 총 3시간 3시간에서 6시간씩 이렇게 들어요. 3학점 수업인데 네. 6시간이요. 6시간인데 많게는 10시간까지 가기도 하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때 동안 뭘 하냐면은 이제 자기가 이 건물을 한 개를 짓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건물을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을지 이제 교수님과 이제 계속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인데 교수님이 이제 매 시간마다 봐주시거든요. 그 자기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 프로그레스 즉 과정을 지금 보면서 피드백을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이 피드백 해준 거랑 이제 자기 생각을 좀 더 더하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조사한 거를 다시 해서 그거를 다음 시간까지 갖고 가는 그런 루틴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밤을 안 새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스튜디오라는 그런 정말 힘든 수업 때문에 그렇죠. 밤을 샐 수밖에 없는 구조군요. 네, 오늘 민수님께서 또 중간 제출을 앞두시고 나오셔서 오늘도 상당히 피곤한 상태로 나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마감도 네. 이게 한몫해요. 마감마다 이제 모형 만들어야 되지. 그다음에 자기 건물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미지 관련된 자료들도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도면도 이제 마무리를 열심히 짓고 하면 그냥 하룻밤은 쓱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밤을 새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민수님께서 그렇게 밤을 새가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중간 과제는 혹시 어떤 걸 기획하셨을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이번 3학년 1학기는 이제 한 학기마다 저희가 그 같은 학년끼리 같은 주제를 공유를 해요. 그래서 저희 이번 학기 같은 경우는 오피스라는 큰 주제 안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클래스마다도 조금씩 그 주제가 다르거든요. 네. 근데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떠한 한 기업을 선정해서 그거를 ESG적인 관점에서 풀어내는 그런 그 건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ESG가 그 비재무적 가치로 이제 재무적 가치를 창출해낸다. 그다음에 그거의 핵심적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되게 많이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저는 좀 더 사람들이 불편함을 방문객들이 그 기업에 들어갔을 때 좀 더 불편하지 않게 그다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휴먼 스케일, 휴먼 스케일. 그다음에 네. 다양한 그 예를 들면 장애인분들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램프나 그런 거를 베리어프리. 생각해서 그렇죠. 그런 거를 생각해서 고려하면서 지금 오피스를 짓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민수님의 이렇게 중간 과제에 대한 들어봤는데요. 되게 멋있는 작업물을 만들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이대생으로 궁금한 점을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네. 저희 이화여자대학교에 굉장히 유명한 건축물인 ECC가 있는데 네, 맞죠. 혹시 이게 건축학과 사이에서도 유명한지 타 대학 건축학과에서도 유명한 건물인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혹시 ECC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저희가 봤을 때 ECC는 만든 건축가가 도미니크 페로라는 사람 맞나요? 맞아요. 네, 그 사람인데 저희가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꽤 오, 유명한 사람이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현재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서 거의 레전드급 반열 그 이렇게 정도였군요.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뭔가 한국에 짓는다 하면은 가보면 좋은 건축학과들아 가봐라 하는 교수님들도 이렇게 항상 계시고 그래서 이 CC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예요. 교수님들이 직접 가서 한번 보기를 권하는 그 정도군요. 그런 거고 이제 가는 사람마다 좋았다 그다음에 되게 인상 깊다라는 반응도 해주시고 근데 교수님들이 되게 예로도 많이 들어요. 예시로도 많이 들어주시는데 되게 지하로 파잖아요. 네. 지하로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장단점이 확실하니까 가르치는 그 수업 계절에도 되게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하로 파기 때문에 주변 풍경과 잘 어울린다던가 아니면 좀 더 다이나믹한 뭐 그런 깊이감을 준다던가 하는 부분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 이제 남북 쪽을 이렇게 그 지하로 파다 보니까 길이 남북으로 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채광상 네.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던가 아니면은 너무 기울기 실제로 안 가봐서는 아직 제가 부끄럽게도 못 가봤지만 어느 분들은 또 기울기가 너무 가파른 게 아닌가라는 말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네. 여러 교수님들이 주목하고 계시는 그다음에 학생들도 주목해야만 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제가 매일 가는 ECC인데 오늘 이렇게 민수님의 말을 듣고 나니 앞으로는 ECC가 조금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거기에서 수업을 받으신다 들었는데 되게 복 받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럽습니다. 이제 민수님께서 이렇게 대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신데 또 대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각종 활동도 되게 다양하게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특히 한국건축학회 고즈넉한 활동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고즈넉한은 어떤 활동인가요? 고즈넉한 저희는 이제 한국 건축학회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한국 건축에 대한 전반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 건축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한옥? 기와집 같은 것들? 네. 그렇죠. 실제로 그런 거 좋아해서 학회에 가입한 그런 사람들도 네. 많은데 저희는 이제 그것에서 좀 더 나아가서 한국의 이제 근대 그다음에 현대 건축물들까지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왜 이 건축물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그런 것도 스터디를 하고요. 예를 들면은 근대나 이제 현대로 넘어가서 빌라나 아파트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왜 이렇게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보기도 하고 그런 걸 스터디를 한 걸 토대로 이제 저희가 또 새로 작업물을 만들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이거랑 어울릴 수 있는 건축물 아니면 뭐 좀 이거를 이렇게 좀 더 바꾸면 좀 더 예술적이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실용적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으로도 여러 고민을 하면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멋있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혹시 고즈넉한에서 진행한 스터디 중에 이 내용 진짜 인상 깊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요번에 신입으로 들어가서 네. 딱히 제가 한 건 아직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고 저번 학기에 재밌게 봤던 작업물이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사랑방이죠. 옛날에 사랑방 한옥마다 사랑방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그 좀 더 넘어가서 근대 다루었던 드라마들 보면 항상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앉아서 맞아요. 이제 막 얘기를 하시는 그런 뭐 텐마루 비슷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커뮤니티 공간을 어떻게 하면 아파트에도 살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시도를 해가지고 아파트 이제 예를 들면 1층과 2층 사이에 1.5층을 만들어서 거기를 약간 사랑방 형태로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봤고 그런 식으로 재미있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그런 사랑방 같은 공간을 구현한다니 진짜 재밌는 아이디어긴 합니다. 네. 네, 또 민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다른 활동이죠. 예술 매거진 동아리 그르르각. 네. 그르르각 이름이 너무 재밌는데요. 동아리 이름이 어떻게 그르르각이 된 건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끼리도 처음에 그르르각 봤을 때 되게 왜 이런 이름을 지었지? 그러니까 이 이름을 처음 지은 분이 저희 국장님이신데 네, 국장님이 이제 처음에 그르르각을 왜 만들게 되었냐라고 저희가 이제 제가 면접을 뽑히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의자를 끄는 소리래요. 아, 왜냐면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앉아야 되는데 아, 그때는 이제 네. 항상 의자를 끄는 소리가 먼저 온다 해서 그르륵 각입니다. 의자를 끄는 소리가 그를 어떻게 각이었다니. 보면은 예. 수다를 시작하는 소리인 거죠. 생각보다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네요. 그럼 이제 그르르 각에서 다양한 아티클들 작성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그르르 각에서 작성하신 아티클 중에서 가장 소개하고 싶은 아티클이 있다면 혹시 어떤 글일까요? 하나만 뽑기는 어려운데 2개 정도 괜찮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우선은 단체 글 중에는 제가 크리스마스 글을 되게 음. 애정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르르 각이 시작하고 나서 거의 첫 번째였나 두 번째로 쓴 그런 단체 글인데요. 이 글 자체는 되게 짧게 그냥 개인 글을 이어붙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이 되게 특별했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수다를 그 주제로 한 그런 매거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글도 약간 수다처럼 느껴지게 하고 회의도 수다처럼 느껴지게 이렇게 네. 하자라는 내부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그 진짜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수다를 떨다가 나온 주제들로 이제 그 주제를 잡아서 저희가 글을 작성했던 글이 크리스마스 특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의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를 정체성, 확고하게 만들어준 그런 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좋아하고요. 그리고 개인 글 중에는 제가 제임스 터렐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설치 미술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그쵸. 그런 그 미술관에서 그분의 작품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주관적인 글을 쓴 약간 에세이 형식의 글이었어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게 뭐였냐면 저희가 수다를 떠는 그런 거니까 딱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다를 떨 때는 그냥 좋았어. 그냥 이런 게 좋았어. 너는 어때? 하는 그런 그쵸.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지식은 진짜 거의 안 넣고 진짜 제가 가서 어떤 걸 봤는데 어떤 부분에서 좋았고 난 이런 느낌을 받았어. 딱 그렇게 쓴 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진솔하게 적었더니 많은 분들도 좋아해 주시고 반응이 좋았군요. 네, 그리고 좀 속물적이지만 좋아요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되게 제가 아끼는 글 중에 하나입니다. 확실히 사람들의 반응이 딱 돌아오면은 네. 당연히 애정이 갈 수밖에 없죠. 스스로도 만족스러운데 남들까지 좋아해 주면 정말 딱 너무 좋죠. 금상첨화죠, 완전히. 네, 민수님 이렇게 학교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러한 활동들이나 뭐 학교 수업 등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뭔가 목표? 결국 궁극적인 목표나 되고 싶은 이미지 이런 게 있다면 혹시 어떤 걸까요? 우선은 건축학과가 되게 많은 지식을 요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다루고 그다음에 문화와 되게 밀접한 연관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보고 그런 거를 중요시하는데 그래서 저는 좋은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라도 시야가 넓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그걸 통해서 그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민수님이 되시기를 저희 프렌디오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어느덧 민수님을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이제 민수님께 자신에게 소중한 물건을 하나 가져와 달라고 부탁드렸었죠. 네, 맞죠. 네, 이화 우체국에서 붙이고 가실 민수님의 소중한 물건은 어떤 물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번에 가지고 온 물건은요. 0.9mm 샤프예요. 오, 네. 이 0.9mm 샤프가 되게 오래된 물건이거든요. 되게 손때도 많이 타고 했던 그런 흔적이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걸 고등학교 1학년 정도부터 쓰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왠지 모르겠어요. 항상 수학 문제를 풀 때면 0.9mm 샤프로 풀었거든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아마 수학 문제 풀 때 약간 그 긴장감을 그 0.9mm 특유의 그 뭉툭한 느낌, 네. 약간 그 안정감을 네, 맞아요. 안정감을 주는 그 느낌으로 좀 잡고자 좀 안정감을 갖고자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재수 때까지 계속 그걸로 수학 문제를 풀었고요. 그리고 그 건축학과를 들어갔는데 네. 이게 우연찮게도 앞이 뾰족한 샤프잖아요. 네, 이게 그쵸. 제도 샤프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도 샤프가 알고 보니까 그 건축 도면할 때 필요한 준비물이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0.9mm 샤프로 이제 그 도면을 그렸던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0.9mm 샤프가 그 건축 도면 그릴 때 중요한 선을 그릴 때 쓰여요. 네. 이 중요한 선이라는 게 예를 들면 건축물에서 이게 없으면 무너진다 하는 애들 네. 기둥이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벽 같은 걸 그릴 때 이걸로 그리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런 걸 생각하면 저에게도 정말 뜻깊은 그런 샤프인 것 같아요. 항상 저를 어떻게 보면 중요할 때 도와줬던, 항상 중요한 순간에 같이 있었던 그런 샤프였던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소중하게 다뤘던 물건이 건축학과에 와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릴 때 쓰는 물건이 되었다니 그것도 참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낭만이 있는 네. 그런 물건이에요. 저희가 이화 우체국 게스트분들께는 3부 끝곡을 선곡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요. 네. 오늘 민수님이 선곡하실 곡은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소개드리고 싶은 곡은 Pure Imagination이라는 곡인데요. 네. 이 곡은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의 OST예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원작으로 네. 한 그런 OST죠. 그 영화의 OST였는데 이 영화가 주인공이 모든 사건을 해결하고 이제 딱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자신만의 이제 세계를 만들어갈 때 자신만의 초콜릿 공장을 짓는 딱 공상하는 그 순간에 같이 흘러나오는 곡이에요. 네. 그래서 진짜 마음껏 주인공이 뛰어다니면서 자기가 발길이 닿고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그냥 갑자기 초콜릿 막 분수가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막 초콜릿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걸 보고 있자니 되게 가슴이 뛰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막 올라가는데 그게 그 노래를 너무 감명 깊게 들어서 제가 작업할 때도 그 노래를 들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제가 도면을 그리고 있는데 그 주인공처럼 막 건물이 올라가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진짜 그 주인공의 순수함처럼 나도 진짜 그 진짜 순수해진 기분도 들고 그다음에 순수해야겠다. 진짜 내가 갖고 있는 이 pure imagination, 즉 순수한 그 상상력을 잃지 않고 관철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게 하면서 참 각오도 다지게 하고 그다음에 되게 저한테 감명 깊은 그런 노래가 되어 주었습니다. 민수님께 어떻게 보면 건축학도로서의 그런 부분까지 꿰뚫는 노래인데요. 그럼 민수님이 신청해주신 신청곡 안 들어볼 수 없겠죠? 근데 그 전에 민수님께서 프렌듀에서 하고 가고 싶으신 한마디가 있으시다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그르각 한번 들러주시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프렌듀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렌듀 홍보까지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민수님께서 신청해주신 퓨어 이매지네이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민수님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Come with me. And you'll be in a world of pure imagination. Reach out, touch what was once just in your imagination. Don't be shy. It's alright if you feel a little trepidation. Sometimes these things don't need explanation. If you want to view paradise, simply look at them and view it. Somebody to hold on to, it's all we really need. Nothing else to it. Come with me and you'll be in a world of pure imagination. Take a look and you'll see into your imagination. We'll begin with a spin, traveling in the world of my creation. What we'll see will defy explanation. If you want to view paradise, simply look around and view it.
is no life I know to compare with pure imagination. Living there, you'll be free if you truly wish to 네, 오늘도 이렇게 이화 우체국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은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오늘 방송 저는 페스티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게 가장 기억에 맞아요. 남는 것 같은데요. 또 이제 8월, 9월 한창 뜨겁게 놀기 좋을 맞아요. 시기잖아요. 꼭 한번 소개해드린 페스티벌 참가해보시면서 좋은 추억 가득가득 쌓으시고 또 이열치열로 맞아요. 이 여름을 잘 이겨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디는 어땠나요? 네, 저는 오늘 3부 게스트로 홍익대학교 김민수님과 함께 했는데요. 생각보다 건축의 세계에 대해서 또 많이 알 수가 있었고 특히 제가 맨날 가지만 그냥 익숙해서 오히려 잘 모르고 있었던 이 CC에 대해서도 또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는 계기가 돼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사연에서도 저랑 똑같은 제가 쓴 줄 알았던 그런 완벽주의 사연이 나왔잖아요. 맞죠. 그래서 나도 되게 근데 은디의 코멘트를 들으면서 맞아 다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하면서 제가 또 완벽주의에 빠져서 약간 미루고 있던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시작해 봐야겠다라고 마음먹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사연자님께도 부디 도움이 되었길. 네. 이제 여름방학이 막 한창인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여름방학 또 우리 프렌디와 함께 재밌게 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한번 마무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화 우체국은 여기서 그만 문을 닫겠습니다. 여러분의 향이 열려있는 사소함을 늘 기억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DJ 김연아, 박은진이었습니다.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디오. 안녕! 무뎌진 마음 했어. 참고 사는 건 일상, 따져가는 건 일상. 뭐래도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겁나. 이러면 안 되겠어. 내가 따질 게 뭐 있다고. 1년에 몇 번 있다고. 찾아오는 거짓말엔 속지 않아. 다시는 100번을 넘겨. 괜찮아지는가 싶다. 그 다음은 쉴 새 없이 몰아쳐. 모든 건 평소보다 무거워. 어디든 발 닿는 대로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걸어. Don't stop 방해하는 건 다 던져버릴